다음 질문 드릴게요. 확인차 질문들인데요. 증인이 당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당사 TV를 통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한동훈 당대표의 인터뷰, 포고령 공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막이나 그 현장이 나왔으니까요. 다음 질문 드리면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곧 하여튼 전체 본회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3시 57분경 이후로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침투하였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표결을 위해 월담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회에서 당사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내용에서도 있지만은 그 전에 국회로도 모여라. 국회 애결위원장을 의총장으로 한다라고도 했다가 또 그 상황 자체가 통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당사에서 의총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그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전체로 들어가서 그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요. 이제 증인도 이제 피고인께서 국회 본관에 계셨다는 거는 알고 계셨잖아요. 네네. 이제 국회 상황이 사실 계엄군이 침투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들도 이제 저항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회 상황을 뒤로 하고 피고인이 당사로 오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의장하고 그런 전체 그 회의를 위한, 대책을 위한 회의, 해제를 위한 회의를 위한 그 시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65번 질문 생략하고요. 그 우재준 의원님께서는 이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질문 드리는데요. 12월 4일 00시 06분에서 00시 07분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증인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공지한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한 한동훈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이제 계엄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증인은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소집 전파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이유에서 국회 본회의장 소집 전파가 상식이라고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가요? 아니,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하는 게 맞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이제 입장,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공지,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본회의장 소집 공지, 이제 모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내대표인 피고인만 이제 당사로 소집 공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그 상황에 어떻게 대한 생각하시나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리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회의는 언제든지 이미 그 시간만 정해져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사로 와서 저는 그 의장하고 논의된 그런 내용, 그리고 이 그 비상계엄의 어떤 배경,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표결하러 갈 거라는 걸 대전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만
당사로 온다면 바로 표결을 당론을 정하고 국회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런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당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모두.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피고인이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당사 소집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사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건가요? 통상적으로 장소를 그 원내 행정을 통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로 갈 뿐이지 이랬을 경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로 소집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당사로 갔다. 당사로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72번 질문입니다. 이제 피고인 이제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임시 직결지로 당사를 지정한 것이지 실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증인이 당사에 머물 당시에 당사가 임시 직결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뭐 임시다, 또 정식이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서 서로 상황을 교류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어차피 들어가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증인의 인식하에서는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모였으니까 여기서 뭐 논의된다. 상황을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럼 증인과 같은 생각은 당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이면 제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3번 질문 생략하고요. 74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을 포함하여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회 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원내 수석 누가 가끔씩 이렇게 연단에 올라와서 국회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의장하고 뭐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간헐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준영 의원인지 하여튼 거기 원내 지도부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던가요?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하여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국회 내에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가 의장하고 아마 논의 중이다.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논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 시간인 것 같아요. 그 회의 시간, 본회의 개의 시간. 본회의 예. 개의 시간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도 국회 상황을 전달해 주진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로부터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오실 것이라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 진술돼-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혹시 이 시간대 기억하십니까? 시간대는 그 도착한 이후에는 네. 뭐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그리고 개념이. 이제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서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의장과 그 본회의 개의 시간의 합의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또 제가 추측하건대 통제 상황들 이런 게 좀 서로 공유되거나 해제되거나 아마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79번 질문인데요. 이제 진술조서 26쪽 제시하면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그 검사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배준영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TV 앞으로 와서 국회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회 내에서 아직 이야기 중이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다들 이게 뭐지라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지금 다 표결에 동참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의장과 우리 대표님 간의 어떤 그런 의견 조율
타임 뭐 시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표결이라는 장면이 나와서 좀 의아해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당 원내 지도부에서 얘기했던 원내 대표와 의장님과의 조율은 당연히 당사에 모여 계신 의원님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율로 의미를 저는 그렇다고 의미로 봅니다. 받아주-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번 질문인데요. 이제 국회 상황 좀 이제 시간을 돌려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추가 증거 순번 49번 YTN 뉴스특보 영상 그리고 추가 증거 순번 55번 MBC 뉴스특보 영상 캡처하면 제시합니다. 이제 YTN 이제 기준인데요. 이제 00시 07분 경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은 검사님 49번이 추가 증거 49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 동의 그러면 이제 예, 제시하지 않고 49부터 92가 아직 예. 그럼 제시하지 않고 예, 그냥 예, 이제 예. 구두로만 질문드립니다. 이제 24년 12월 4일 00시 07분 00시 07분인데요.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 이게 생중계가 되고요. 이제 MBC 채널 기준으로는 00시 34분 경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되거든요. 증인 당사 TV에서 이런 장면 실시간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세요? 아마 봤을 겁니다. 증인은 이런 그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저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 하는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이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에 이렇게 와서 뭘 하려고 왔는지 궁금해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그 원내 지도부와 또 의장단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을 걸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 이런 기대 속에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증인과 주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다들 그냥 충격적인 마음으로 뭐 이신점심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계엄군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을 받으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당시 국회 본관에 있던 사람들 이제 이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이제 전달받은 이 국회 본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엄군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거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상황의 어떤 표결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미 결과로 나와 있듯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의중이나 의도를 가지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 다시 제가 질문을 정리드리면 음. 이렇게 이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침입한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해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거다 이런 생각을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냥 멍한 상태로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지도부에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